2화에서는 이방원이 이성계가 판 함정에 빠지며 위기에 처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경왕후이죠. 그런데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몹시 기대됩니다. 이성계는 자신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나가자 반은 미쳐버렸는데요.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집안의 자랑이었던 이방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방원은 그저 형제들을 죽인 괴물에 불과하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형제들을 무참히 죽이고 임금자리에 오른 이방원을 죽이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씩 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드디어 이방원을 죽이기 위해 궐에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함께하는 그곳에 갑작스럽게 자객이 등장하는데요. 주위에는 그들을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죠. 이방원은 자신이 맡을 테니 호위병을 불러오라고 명하는데요. 하지만 싸움에 밀린 이방원에게 칼끝이 겨누어지는 순간 원경이 그를 대신해 칼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원은 원경에게 목숨을 빚지며 위기에서 벗어나죠. 이방원은 자객 정체를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이성계가 이방원을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객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자객을 보내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무참히 죽이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의 연속이죠. 어쩌면 이성계의 가장 큰 실수가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개국전 계획대로 이방원을 세자 자리에 앉혔다면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죠. 이성계 아들 중 가장 두뇌가 비상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는데요. 그는 무인 집안의 아들로서 장원급제라는 엄청난 쾌거를 일궈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원경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비상한 두뇌를 알아본 민재 덕분이었는데요. 자신 집안과 비교하면 이성계 집안이 많이 기울었음에도 이방원의 능력 하나만을 보고 딸과의 혼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좌의 난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민재 집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국 전 모든 것을 자신에게 줄 것처럼 한 이성계와 강씨가 개국 후 돌변한 것인데요. 결국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이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형들을 제치고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순간 예견된 일이었던 것이죠. 이방원은 자신으로 인해 마음 상한 이성계와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로부터 전가를 받게 되죠. 화암사에서 금탁을 공양하는 행사를 한다며 이방원을 초대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초대에 원경왕후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데요. 하지만 원경왕후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은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하죠. 원경왕후는 자신의 정보원 판수에게 은밀히 조사해 볼 것을 지시하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금탁을 만든 이의 말에 의하면 금탁은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다 말았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판수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원경왕후이죠. 그런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일 이성계와 이방원은 어색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행사가 곧바로 진행되죠. 그런데 그 시각 그곳을 찾아온 판수가 원경왕후를 다급히 찾는 것입니다. 그는 원경왕후에게 경악할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함에 들어있는 것은 금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원경왕후는 위험에 처한 이방원을 구하기 위해 멈추라고 소리치며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개봉된 함에는 정말로 금탁이 아닌 철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이방원을 용서하고 그와 화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 이곳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또다시 이방원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은 원경왕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자객에 이어 또다시 이방원을 구하려다 다치게 될 것으로 보이죠. 민씨 가문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경왕후를 멀리하려고 해도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이방원인데요. 서로를 증오하다가도 위험한 순간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드는 원경왕후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일하게 연애 결혼을 한 임금이 이방원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는 원경왕후에게 모든 순간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왕좌에 오른 순간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방원은 왕좌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원경왕후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방원이 후궁 들이는 것에 집착한 이유가 민씨 집안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가 여성 편력이 심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이방원이 안동김씨가에서 후궁을 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원경왕후를 경악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원경왕후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혼례를 치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나무인의 행보를 보인 이방원이었죠. 이러니 원경왕후와의 분란은 사라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정종이 나서 또다시 혼례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방원은 정종의 말을 듣고서야 기이한 행보를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방원의 후궁은 18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기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원이 노래 가져와서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그를 후궁으로 들어앉혔던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방원의 후궁에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자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원경왕후가 사가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시녀도 2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그들이 진짜 탐나서가 아니라 원경왕후를 끊임없이 자극하려는 그의 행태로 보이죠. 이화에서는 이방원이 즉위하자 사가에서 몸종으로 있던 영실이 이방원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는데요. 이방원은 아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를 낳아준 몸종까지 궁해드리겠다고 말하죠. 이에 원경왕후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이에 분노하는 이방원이죠. 자신이 임금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원경왕후에 격하게 분노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후궁으로 드리는 것에 원경왕후가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후궁을 드리는 것은 자신 소관이니 자신이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죠. 어쩌면 이방원은 원경왕후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오늘날 임금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원경왕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정치적인 감각 또한 이방원보다는 원경왕후가 훨씬 더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씨 집안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이를 임금으로 앉힐 수 있다는 불안이 내면에 늘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후궁을 들이는 건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할 말은 해야 하는 원경왕후이죠. 급기야 합방을 하는 날에 원경왕후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야 마는데요. 바로 이방원을 임금으로 만든 것에 후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원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듯한데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이방원은 그 길로 방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엉뚱한 곳에서 발산하고 말죠. 바로 원경왕후가 가장 아끼는 시녀 채령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느낌인데요. 채령은 원경이 사가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가장 총애하는 시녀이죠. 그런 시녀를 이방원이 품어버린 것입니다. 원경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한 것인데요. 정말 치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죠. 3화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화엄사에서 위험에 처한 이방원은 또다시 원경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죠. 이방원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원경왕후에게 고마움도 없이 오히려 그를 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방원인데요. 화엄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빌미로 그를 패비로 몰아간 것이죠. 하지만 원경왕후는 이미 이방원 의수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의해 목숨을 구한 이방원이 민씨 세력이 더 거대해질까 길을 눌러놓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 또한 원경왕후를 진짜로 패비로 만들 생각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원경왕후를 패비로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민씨 일가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